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코린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소개할 프로젝트는 바로 테라입니다. 제가 좀 재밌게 봤던 리뷰였어요. 대표님 테라에 대해서 조금 설명 부탁드릴게요. 그 테라가 맥주 이름하고 같아서 재밌었던 네, 거 아니죠? 아니에요. 아니, 대답할 뻔했네. 네, 테라는 스마트 컨트랙트 플랫폼인데 디파이에 집중한 프로젝트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보통 우리가 스마트 컨트랙트 플랫폼이라고 하면 뭐 이더리움이나 뭐 솔라나, 카르다노 이런 애들을 얘기할 수가 있는데, 이런 스마트 컨트랙트 플랫폼들은 뭐 자신을 갖다가 어떤 특정 분야에 한정시키진 않습니다. 그 스마트 컨트랙트를 이용하면 뭐 게임도 개발할 수 있고, 뭐 NFT, 뭐 디파이 여러 가지 다양한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일반적인데 반해 테라 같은 경우에는 확실하게 하나 찝었죠. 우리는 디파이에 집중을 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테라의 기술이라든가 여러 가지 내용들이 디파이에 적합한 구성을 가지고 있고, 또 기능들도 거기에 맞춰서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테라 프로젝트 얘기를 하면 많은 분들이 이제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얘기를 들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언급을 하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스테이블 코인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코인의 가격이 고정되어 있는 그런 코인들을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우리가 뭐 100원이라고 얘기하면 오늘 100원이 내일도 100원이고 모레도 100원. 그 100원이라는 가치가 변하지 않는 것처럼 스테이블 코인도 뭐 1 스테이블 코인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 그 가치가 오늘이나 내일이나 항상 똑같이 유지가 되는 이런 애들을 우리가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러면 테라에 루나 코인이 있잖아요. 네. 그럼 그 테라의 그 스테이블 코인이랑 루나 코인의 상관관계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자, 이제부터 내용이 좀 살짝 어려워질 수 있지만 최대한 간단하고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스테이블 코인은 가치가 고정이 됐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그러면 가치가 고정이 되려면 어떤 방법을 써야 될까요? 몇 가지 방법이 있어요. 가장 일반적인 방법들은 특정 자산에다가 가치를 종속을 시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1 US 달러가 있다라고 쳤을 때 이 코인의 가격은 항상 1 US 달러를 쫓아가도록 프로그램을 만드는 거죠. 그러면 이 1 스테이블 코인의 가치는 1달러에 고정을 시켰기 때문에 1 스테이블 코인은 항상 가격이 1달러 전후에서 살짝 움직이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게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고, 대표적인 그 스테이블 코인으로는 USDT라든가 USDC 뭐 이런 식의 시리즈 이름을 가진 애들이 어떤 화폐의 가치를 고정시킨, 즉 우리가 얘기하는 패딩시켰다라고 표현하는데 그런 스테이블 코인이에요. 근데 이제 스테이블 코인을 만드는 또 다른 방법이 있는데, 그건 알고리즘을 통해서 수요와 공급에 따라 유동성을 조절하는 방법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지금 코인이 있는데 이 코인이 1달러예요. 근데 갑자기 수요가 막 늘어났어요. 자, 그럼 수요가 늘어났다는 얘기는 그만큼 그 코인을 원하는 사람이 늘어났다는 거기 때문에 원래의 가격이 1달러였지만 늘어난 수요만큼 가격도 올라가겠죠. 그래서 뭐 1.1달러, 1.2달러, 뭐 2달러 이런 식으로 올라갈 수가 있어요. 자, 반대로 수요가 줄어든 경우, 이 코인을 쓰고자 하는 사람들의 수가 많이 줄었다라고 하면, 그전에는 1달러였지만 수요가 떨어졌기 때문에 뭐 0.8달러, 뭐 0.7달러, 0.5달러 이런 식으로 가치가 계속 변동이 되겠죠. 자,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기 위해서는 지금 말씀드린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그 가치가 조절되게 유동성을 조절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지금 현재 1달러가 있고 그 다음에 그 1달러를 구성하는 자산이 총 100개가 있다. 100개의 코인이 있다라고 하면 수요가 늘어날 경우에는 그 코인의 수량을 늘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100개였는데 수요가 늘어났으니까 110개, 120개를 늘려주면 늘어난 수요만큼 공급이 늘어났기 때문에 항상 코인의 가치는 일정해지는 거죠. 반대로 수요가 줄었다라고 하면 원래 100개 있었던 코인을 갖다가 10개나 20개를 없애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수요는 줄었지만 그만큼 공급량도 줄었기 때문에 원래 목표했던 1달러의 가치를 계속 유지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걸 우리가 이제 프로그램을 통해서 조절하는 방식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 수가 있는데, 테라가 지금 말씀드린 이런 방식으로 알고리즘에 의한 수요 공급 조절로 이제 스테이블 코인을 만드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뭐 테라에서 굉장히 자랑하는 기능이고,
또 기술적으로도 좋은 그런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죠. 그럼 이제 좀 더 테라의 이제 다른 이제 스마트 컨트랙트 관련된 질문을 할게요. 테라가 이제 다른 스마트 컨트랙트 플랫폼과는 좀 다른 기능을 특징을 갖고 있다 하는데 어떻게 좀 다른지 궁금해요. 그렇죠. 보통 우리가 디파이 프로젝트 그리고 이제 스마트 컨트랙트 플랫폼이라고 얘기를 하면 일반적으로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도구들, 뭐 예를 들어 개발 도구라든가 뭐 도큐먼트 이런 것들을 제공해 주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러면 나머지 필요한 기능들은 내가 도구, 그 다음에 언어, 그 다음에 관련된 문서를 제공을 했으니까 네가 원하는 기능을 만들어 먹어라 라는 그런 관점이죠. 근데 이 테라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친절하게 그 디파이 서비스를 개발하는 데 필요한 기능들을 디폴트로 지원을 해줘요. 자, 이거는 좀 비유를 들어 설명드리면 뭐 예를 들어 내가 솔라나를 가지고 디파이 서비스를 만든다라고 하면 그 서비스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도구 그 다음에 기능들을 내가 다 개발을 해야 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근데 테라 같은 경우에는 디파이 서비스를 개발한다라고 하면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몇 가지 기능들이 있거든요. 뭐 예를 들어 코인을 새로 발행한다든가 아니면 밸런스를 체크를 한다든가 아니면 코인을 다른 코인으로 바꾸는 이제 스왑 기능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대부분의 디파이 서비스에서 필요한 기능들이거든요. 그런 기능들을 플랫폼 차원에서 개발해서 제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개발자 입장에서 봤을 때 내가 만약에 솔라나를 썼다라고 하면 지금 얘기한 뭐 스왑이라든가 밸런스라든가 여러 가지 기능들을 처음부터 내가 다 만들어야 하지만 테라 같은 경우에는 그런 기능들이 이미 플랫폼 차원에서 제공되고 있기 때문에 그냥 그 기능들을 가져다가 내가 필요한 기능들을 구현하면 되는 그런 특징이 있는 거죠. 그래서 다른 블록체인 그 프로젝트들하고 다르게 테라가 그런 면에 있어서 굉장히 좀 친절한 그런 면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디파이 서비스를 개발한다고 했을 때 다른 스마트 컨트랙트 플랫폼보다 테라가 좀 더 빠르고 편하게 개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장점을 갖고 있고 그게 제가 봤을 때는 가장 큰 기술적 장점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럼 이제 이런 기술적 강점을 갖고 있는 테라가 이제 에코시스템 생태계를 좀 살펴보면 뭐 앵커 프로토콜이라든지 다른 테라 스왑이라든지 제가 보기엔 좀 환경이 잘 갖춰져 있거든요. 이런 생태계를 유지하고 뭐 앞으로 좀 전도 유망한 이제 좀 에코시스템에 대해서도 좀 가볍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그렇죠. 테라 같은 경우에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디파이에 특화된 그 스마트 컨트랙트 플랫폼이기 때문에 디파이 서비스 개발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유리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러한 점들이 크게 작용을 해서 많은 프로젝트들이 테라 플랫폼 위에서 관련된 서비스들을 개발을 하고 있죠. 뭐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거 디파이 위주로 좀 말씀을 드렸지만 홈페이지라든가 다른 자료들을 좀 찾아보면 뭐 NFT 관련된 프로젝트들도 이제 서서히 테라 플랫폼 위에서 시작되는 것들을 좀 찾아볼 수가 있었고 뭐 앞으로도 꼭 디파이가 아니라 뭐 연관된 뭐 게임이라든가 NFT 같은 것들도 역시 테라 플랫폼에서 동작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요즘 같은 경우에는 개발자들 입장에서 내가 서비스를 개발하는데 선택의 폭이 좀 굉장히 넓어졌어요. 뭐 예를 들어 이더리움 가장 기본적으로 있었고 뭐 카르다노 그 다음 뭐 솔라나, 뭐 아발란시, 뭐 알고랜드, 뭐 세타 여러 가지 많은 스마트 컨트랙트 플랫폼들이 있고 이 플랫폼들을 활용을 하면 디파이를 비롯해 여러 가지 서비스들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테라가 잘 해왔는데 앞으로 테라가 지금처럼 계속 생태계를 번창시키고 많은 서비스 개발자들을 유혹하기 위해서는 기술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그 외에 뭔가 다른 것들도 신경을 좀 써야 된다는 거죠. 테라가 가진 가장 큰 장점, 그 에코시스템을 만드는 데 있어서 가장 좀 매력적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디파이 서비스 개발을 하고 있는, 개발에 필요한 기능들을 플랫폼 차원에서 제공한다라고 하는 거였는데, 이게 시간이 갈수록 좀 희석될 수가 있어요. 테라는 솔라나라고 하는 블록체인 플랫폼을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진 것인데, 만약에 솔라나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DX 서비스들이 개발이 된다라고 하면 이 프로젝트들이 만들어내는 여러 가지 라이브러리, 그 다음에 모듈들이 공개가 될 겁니다. 그러면 내가 디파이 서비스 개발하는 데 있어서 처음부터 다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공개된 라이브러리나 모듈들을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내가 다 만들지 않아도 된다는 그 어렵고 힘든 고통의 시간을 다 내가 견뎌낼 필요가 없다라는 그런 상황이 올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테라가 가진 장점, 즉 디파이 서비스를 만드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재료들을 이미 다 구비해 놨다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좀 약화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테라 입장에서는 솔라나의 생태계가 발전하면 할수록 여러 가지 디파이 서비스들이 나오면 나올수록 이 흔들리는 개발자의 마음을 잡기 위해 편리한 기능, 검증된 여러 가지 서비스들 외에 그 무엇인가가 또 필요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아마 기술적인 부분에서도 어느 정도 우위를 가져갈 수 있지만 아마 마케팅적인 부분이 더 크게 작용을 할 거예요. 이거는 뭐 사실 뭐 테라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블록체인 플랫폼에 공통적으로 적용이 되는 것인데 내가 여기에서 개발을 했을 때 얼마나 마케팅적으로 좀 도움을 받을 수 있는가, 아니면 개발에 필요한 기술적 지원이라든가 아니면은 펀딩 자금 등 이런 부수적인 요소들이 점점 더 중요해지는 시대가 왔습니다. 예전에는 뭐 블록체인 플랫폼 자체가 안정화도 좀 안 되고 기술적으로 좀 부족한 부분이 많아서 참 우리가 플랫폼을 선택할 때 중요한 게 기술적으로 얼마만큼 내가 원하는 기능을 안정적으로 잘 구현할 수 있는가가 되었다라고 하면 지금은 뭐 여러 가지 선택의 폭이 많고 또 많은 블록체인 프로젝트들이 에코시스템 형성을 위해 마케팅적으로나 아니면 자금적으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프로젝트들 대비 과연 테라는 어떻게 생태계를 유지하고 더 많은 서비스 개발자들을 끌어올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홈페이지에 보면 확연히 다른 프로젝트들보다는 그런데 좀 신경을 덜 쓴다라는 느낌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어쨌든 뭐 테라뿐만 아니라 다른 프로젝트들도 마찬가지겠지만 다른 데 가지 말고 우리한테 와서 우리 서비스를 이용해서 개발해 하는 그런 뚜렷한 이유가 있어야지 좀 개발자들 입장에서는 좀 더 뭐 테라를 쓰든 물론 오늘 문제는 테라였지만 다른 데도 마찬가지로 좀 뚜렷한 이유를 제시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겠네요 앞으로. 그렇죠. 다양한 프로젝트들이 나오니까. 그렇죠. 이제 그게 확실히 유지가 되어야 테라의 경쟁력이 확보가 될 겁니다. 근데 이제 끝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이제 테라 같은 경우에는 태생은 뭐 한국이지만 실제 마케팅이라든가 개발에 관해서는 좀 해외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국내보다 해외 인지도, 국내도 그렇지만 해외에서도 인지도가 상당히 높은 프로젝트예요. 특히 이제 미국 쪽에서 인지도가 높고 또 여러 가지 마케팅적인 측면으로 좀 잘 홍보가 되어 있는 그런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앞으로 테라 기반의 여러 가지 DX 서비스들, 특히 이제 디파이 서비스들이 많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 그 앵커라고 하는 프로젝트가 굉장히 큰 주목을 받았는데 그러한 사례들이 이제 하나둘씩 나올수록 테라 프로젝트에 대한 평가, 그 다음에 테라 프로젝트를 이용한 다양한 디파이 서비스들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죠. 제가 보니까 그 테라 팬들을 테파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이거 나도 모르는 저 찾아보니까 테파이라고 부르더라고요. 테파이들을 응원합니다. 그럼 오늘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안녕!